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1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방송은 아마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일 텐데요. 잠깐 보면 오늘 보면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났습니다. 그 뭐 바이든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. 일단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경기 지표들을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기 지표들이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다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좋은 거겠지만 주식 시장은 뭔가 좀 변덕스럽잖아요.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ISM 제조 PMI 같은 경우가 한 65 가까이 나왔잖아요. 이게 뭐 70, 8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. 보통 50 이상은 확장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5 이상은 좀 이례적으로 좀 강한 것,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 한 25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더 맥스로 한번 봐볼게요.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만큼 불쑥 튀어 올라와 있는데 과거 뭐 한 3, 40년 가량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던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이 이상 70 언저리까지 갔던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몇 번 없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?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너무 강한 것이 조금 신경 쓰이는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. 분명히 굉장한 확장 국면이겠지만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. 하반기로 갈수록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한국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출도 상당히 강합니다. 상당히 강하고 이것도 좀 너무 기네요. 한 좀 길게 보면 거의 뭐 뭐라고 할까요? 전고점에 근접한 이런 모습들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강하다라는 거는 일단은 현재 있는 그대로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성장률이 둔화되면 어떡하지? 뭐 계속 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. 이게 혹시 성장에 거의 막바지면 어떡하지? 이런 고민은 이게 우려인 것이고, 근데 다만 그런 우려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다. 이유는 왜냐면 코스피가 좀 어, 높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. 근데 이제 일단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요.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장하고 있죠.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요 색깔인데요.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이 고점을 넘어섰습니다. 99.8인가? 맞죠? 예, 99.8로.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고 다 좋습니다. 그리고 S&P 500이 그래서인지 그리고 이제 백신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그 S&P 500이 4,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. 4,000포인트.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.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저는 놀랐어요. 와, 대단하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. 근데 좀 더 신기한 것은, Fear and Greed의 어떤 지수가, 인덱스가 58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 느낌은 뭐냐면, 사람들이 걱정하면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시장이 상승해서 좋긴 한데 좀 겁나네 이런 느낌인 거죠. 근데 보통 과거를 보면 이런 어떤 상승 이렇게 걱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뭐 이렇게 확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. 오히려 시장이 다 확 펴졌을 때 누구나 이렇게 좋았을 때 이때 일단 경기가 좋아졌을 때였죠. 시장이 정점이라는 거는 경기가 확 좋아진 이유 그 다음이 정점인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시장이 좋아지는 이런 찰나, 이런 초입,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처럼
그래서 시장이 저랑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좀 걱정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서 좋은. 그렇다고 뭔가 확확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애매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쫄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. 근데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바이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아직은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겠죠. 실제로 성장과 연관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바이든의 어떤 대규모 부양책의 가장 수혜는 좀 어느 쪽일까라는 고민을 해봐야겠죠. 근데 이제 그게 좁혀지는 건 뭐 딱 심플하게 좁혀지는 것 같아요. 역시 2차 전지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요쪽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곳인데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?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은 신재생 쪽은 아직 기업들이 이게 뭔가 돈을 벌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. 아직은. 자, 그래서 이쪽은 저희도 좀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뭔가를 사야겠다, 뭐 카페에다가 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뭐 2차 전지랑 이쪽은 뭐 워낙 다들 아시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였죠. 어제 첨보를 다시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신흥 SEC나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역시 ETF도 괜찮은 것 같아요. 2차 전지 2차 전지 테마 ETF라고 있잖아요. 그것도 역시 괜찮은 것 아닐까? 그리고 또 외로 자동차 ETF도 괜찮은 것 같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업황은 좋은 건 알겠는데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비싸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하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비싼 애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과거에 그러니까 바이든의 어떤 그 예산 이런 것들이 트럼프 때와 좀 다른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 그린 에너지 관련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소득층 쪽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증세하겠다라는 점.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. 그 법인세,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해지면 기업 이익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? 그건 맞죠. 기업 이익이 떨어지죠. 이렇게 쭉 매출이 나오고 어떤 비용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 비용 안에 영업이익 그 밑으로 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법차순이라고 해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법인세를 차감한 이유가 이제 순이익이잖아요. 그러니까 법인세가 많아지면 이게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는.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클린턴 재임 당시가 법인세율이 인상됐던 구간이거든요. 근데 이때는 기업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구간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법인 유효세율 부담이 또 증가했던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시절에는 S&P 500의 연간 EPS가 아주 소폭 감소됐어요. 35달러에서 34달러 정도로.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이 법인세가 핵심이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. 경기가 좋아지느냐인 것으로 시장을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어떤 금리 이슈라든지 뭐 이런 법인세 특히 이런 쪽 이슈는
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. 그게 이제 메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, 최근에 환율이 조금 기분 나빴던 부분은 있습니다. 분명히 환율이 기분 나빴던 것들이 좀 있는데,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? 그 환율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튄 건지, 아니면 뭐가 이게 주가가 맞는 건지 환율이 맞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아직 모르겠고,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, 이거 역시도 사실은 메인은 아닐 수 있다. 메인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,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메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들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조금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 회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, 제 어제 밤 늦은 시간에 한 11시 45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. 약간 이런 뉘앙스가 문자가 있었는데요. 워낙 소액 투자자다 보니 뭔가 전화해서 상담받거나 이러기가 좀 부끄러웠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제 자신에게 더 좀 충격이거든요. 그러니까 고객 중에 분명히 자산이 많은 분도 있고요. 투자를 조금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있잖아요. 만약에 이쪽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쪽에 친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, 오히려 자산이 많고 주식 경험이 오래된 분들이랑은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. 어차피 잘 하시는 분들이고, 그리고 뭐 살았나 죽었나 정도 서로 안부 인사하는 거고, 오래된 회원분들이고 이런 거지. 제가 진짜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소액 투자자이고 주식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전화를 하는 것이 전 더 좋다고 봐요. 그래야지 이분들이 처음에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랑 어떤 소통들이 많아야 나중에 저는 더 좋다고 봐요.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해놓는 것이.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. 뭐 제 이야기가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그렇네요. 근데 아무튼 지금은 약간 좀 생각보다 시장이 조심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이번 주는 좀 그런 대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긴장은 풀진 않을 생각입니다. 왜냐면 지금 다른 건 다 좋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.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지금이 뭐 요런 초입이라면 지금은 만약에 비중을 확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. 근데 경기가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계속 나는 장기로 홀딩할 거야 이러면 상관없지만, 호흡이 짧은 분들은 뭐 만약에 지금이 여기라면 이럴 때 비중이 늘리면 이렇게 내려올 때 계좌 손실 커집니다. 그래서 이건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주가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비싼 구간에서는 좀 조심하고 할 필요가 있고, 경기가 좋다면 주가가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관점에서 월간 차트상 일단 과열 구간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뭐 선명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낼 건 아닌 것 같고, 오히려 지금 좀 조심하고 수익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이 확 빠져서 이렇게 다시 어떤 이런 바닥 구간이 또 온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, 근데 이 과열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한참 길 수도 있어요. 이렇게
길게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, 왜냐하면 이 과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사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뭔가 막 활동적으로 뭔가 하진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는 2차 전지 쪽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더 해서, 만약에 오늘 괜찮게 카페에다 소개드렸던 뭐 신흥 SEC가 라든지 뭐 이런 쪽이 괜찮다면 이 종목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이런 쪽을 좀 고민해 볼 것이고, 그리고 자동차 쪽도 코덱스 자동차 쪽도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. 근데 다만 다들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. 월간 차트상의 과열권.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, 아무튼 요 정도로 하고요. 아무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,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회원분들의 금액을 떠나서 저는 금액 이런 걸 얼마 투자하는지 잘 안 보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, 저랑 그냥 주식 이야기 아니어도 수다 떨고 하실 회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이렇게 문자라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아주 급한 내용이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예,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